이 돈은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준 정부 쿠폰인데 왜 다시 뺏어가요? 올해 7월 전국 수백만 명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부가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한 이 쿠폰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한 달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잘못 쓰면 전액 환수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는 모르면 억울한 피해만 생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호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30년간 어르신 정책을 다뤄왔고 지금은 시니어 생활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전국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부 제도와 생활 정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이미 받으신 분, 아직 쓰지 않으신 분,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며 그냥 지갑에 넣어두신 분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9세 이정분 어르신. 이분도 저희 센터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7월 말에 총 43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터라 이 어르신은 집 앞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세제, 그리고 담배 2갑을 함께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받은 문자 한 통. 귀하의 소비 쿠폰 사용 내역 중 부적정 항목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정분 어르신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필요한 거 사고 내가 직접 쓴 건데 왜 이걸 환수하죠? 하지만 지금 이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같은 피해 사례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공식적으로 강화한 상태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이 쿠폰은 내 돈이 아니라 정책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소비 쿠폰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용도로 지급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서 썼느냐보다 무엇을 샀는지, 그게 정책 취지에 맞았는지를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배달앱, 온라인 쇼핑, 병원 진료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외식 등은 허용 가능성은 있지만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처에 따라 자동으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향후 지원금 제한, 경찰 수사,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내용에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 한 장이 보너스가 될지 벌금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본인이 받은 금액과 사용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됐고요. 정부가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긴급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가구 상황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은 3만 원이 추가,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분은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상 조건이 겹치면 최대 한 사람당 55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지역마다 신청 방법도 다르고 지급 방식도 달라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역은 휴대폰 앱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고요. 어떤 지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은 9월 중순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착순이나 조기 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지역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수단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선불카드, 두 번째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세 번째는 신용 체크카드입니다. 이 중 선불카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했는데요.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차상 위계층은 초록색, 기초수급자는 남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만 봐도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서 낙인 효과 논란이 불거졌고요. 이후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카드 색상이나 금액 표기가 삭제됐고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도 스티커 부착이나 재발급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색상 구분된 카드를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교체나 덧붙임 스티커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용 기한도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남은 금액이 소멸되거나 자동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내 돈 같지만 정책 목적 자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살리는 데 쓰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배달앱, 온라인 쇼핑, 담배, 유흥업소 같은 데서 사용하면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기본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나 지역 조건에 따라 많게는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받은 뒤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정책 취지에 맞는 곳에서만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받으신 선불카드 색깔이 다르다 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그런 차별 요소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 그럼 어디에서는 써도 되고 어디에서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소비 쿠폰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 유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곳은 주로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 특히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약국, 지정 음식점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면 같은 업종처럼 보여도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집 앞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물, 그리고 담배 한 갑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카드 한번 긁고 끝냈죠. 며칠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의 소비 쿠폰 사용 내역 중 부적정 항목이 확인됐습니다. 정책 목적 외 소비로 판단되어 전액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어르신은 억울했죠. 난 진짜 필요한 물건만 샀고 전체 금액 중 담배는 한두 천 원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데 이게 바로 소비 목적 외 품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액 환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담배는 실물로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품목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사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담배 한두 갑이 문제라기보다는 담배 사재기가 부적절 사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 강원도 원주에 사는 67세 정재만 어르신은 소비 쿠폰으로 배달앱에서 삼겹살을 3번에 걸쳐 주문하셨습니다. 배달비 포함해서 한 번에 2만 원 넘게 결제했고 쿠폰으로 결제되니 잘 됐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결제는 모두 비정상 소비로 분류됐고 총액이 꽤 크고 반복 결제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현금화 시도로 의심돼 전액 환수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편하니까, 할인되니까, 앱에서 되니까 썼던 소비가 뒤늦게 정부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정되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배. 편의점에서 사도, 약국에서 사도, 담배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둘째, 배달앱. 지역 상품권 결제는 일부만 허용되며 반복 사용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는 등록 가맹점이지만 대부분은 사용 제한입니다. 넷째, 편의점. 지자체마다 편의점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아예 안 되고 어느 지역은 특정 브랜드만 됩니다. 그래서 결제 전 이거 소비 쿠폰 되나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병원 진료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약국은 가능하지만 병원 진료비나 검사비 결제는 거의 대부분 제한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중고 거래, 현금 교환도 모두 안 됩니다. 특히 쿠폰으로 대신 결제해 줄게라는 식으로 지인과 서로 쿠폰을 주고받는 건 개인 간 양도에 해당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조금만 잘못 써도 받은 돈 전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사용 전 확인하고 애매하면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말씀드릴수록 겁나신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받은 돈을 안전하게 쓰고 혜택은 온전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4가지 단속 유형, 즉 어떤 소비 패턴이 적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떤 분들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수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경찰 조사 대상까지 될 수 있는 특별 단속 4대 유형입니다. 정부는 7월 말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부정 사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아예 경찰청과 함께 전담 수사팀까지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부정 수급, 현금화, 허위 결제 같은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4가지 소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드깡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쿠폰을 가맹점에 맡기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쿠폰으로 10만원 결제할게. 대신 9만원만 현금으로 돌려줘 하는 식이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냥 결제만 해서 매출만 잡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거래고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허위 매출 발생입니다. 이건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도 쿠폰으로 결제를 찍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인의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쿠폰 써서 매출 좀 올려줄게 하고 결제만 하고 나오는 경우, 이것도 세금 탈루와 사기성 결제로 판단돼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할인 판매 유도형 사기입니다. 이건 중고 마켓이나 SNS에서 소비 쿠폰으로 싸게 물건 구해드립니다. 정가보다 30% 저렴하게 드려요. 이렇게 글을 올려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하거나 물건은 주지 않고 쿠폰만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죠. 네 번째는 개인 간 양도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유형입니다. 내 쿠폰 너 대신 써줘. 쿠폰 줄 테니까 현금 줘 같은 말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단속 대상입니다. 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가족 간, 친구 간이라도 절대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자녀가 대신 결제해 주거나
엄마 대신 내가 앱에서 배달시켜 줄게 하고 쿠폰을 썼다가 전산상 타인 사용 기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수 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드깡, 허위 결제, 할인 판매 사기, 쿠폰 양도, 이 네 가지는 몰랐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편의점에서 담배 수십 갑을 쿠폰으로 결제한 뒤 중고 거래로 되팔았던 60대 남성이 현금화 목적의 카드깡 시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일반인이 소비 쿠폰을 모아 대신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던 사례가 적발돼 형사 고발과 동시에 쿠폰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모든 정부 지원금에서 제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부정수급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쿠폰 한 장이 잘 쓰면 혜택이지만 잘못 쓰면 큰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쿠폰을 쓸 수 있을까? 사용 전에 어떤 걸 꼭 확인해야 할까? 이 부분을 바로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괜찮은 건지 너무 헷갈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용 전 점검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쿠폰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약국이라도, 같은 편의점이라도 가맹점 등록이 안 된 곳에서는 소비 쿠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제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결제 전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되나요? 점원이 고개를 갸웃하면 그건 안 되는 걸로 보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가급적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배달앱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상 거래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무심코 한번 결제한 것이 전산상 타인 결제, 반복 소비, 금액 과다로 뜰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이나 인터넷 주문은 아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물건 고르실 때 정책 취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기본적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도우라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카페, 해외 직구 같은 곳은 안 되는 거고요. 지역에 등록된 작은 가게, 동네 약국, 시장, 지정된 음식점이 주된 사용처입니다. 나는 분명 식당에서 썼는데 왜 환수됐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식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가맹점 등록이 누락된 곳이면 결제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쿠폰은 본인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대신 결제해 주거나 딸이 앱으로 대신 배달시켜 주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제3자 사용으로 잡히고 부정수급 또는 양도로 자동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다 연결돼 있어서 카드 사용처, 시간, 장소, 결제자 정보까지 바로 확인됩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대신 쓰거나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1. 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결제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3. 물건을 살 땐 이게 지역 상권 소비인가? 생각하면서 선택하세요. 4. 쿠폰은 무조건 본인만 사용하세요. 절대 가족에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른 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좋은 제도입니다. 잘 쓰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동네 가게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받기만 하고 그냥 예전처럼 쓰시면 돈은 받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나중엔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본인도 조심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좋은 정책이라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든 거지? 받았으면 그냥 쓰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눈치 보게 하냐고. 그 질문 아주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고 헷갈리는 정책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그 배경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국 기준만 만들고 세부 운영은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즉, 정부는 전 국민에게 쿠폰을 준다는 원칙만 정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고 어디서 쓰게 할지는 전부 시청, 군청, 구청에 맡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은 모바일 신청만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만 접수받고 어떤 곳은 선불카드로 주고 어떤 곳은 종이 상품권으로 주고 지역마다 전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같은 정부 돈인데 왜 우리 동네는 저기랑 달라? 이런 불만이 생기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처 제한 기준이 너무 늦게 공지됐습니다. 쿠폰을 지급할 땐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써달라는 말만 있었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쿠폰을 이미 쓰고 난 뒤에야 발표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제대로 썼는데 왜 환수냐고 항의하시는 거죠. 사실상 이건 정책 안내가 늦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단속 이야기가 너무 앞에 나왔습니다. 원래 정책은 따뜻하고 반가워야 합니다. 이걸 받으면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번 소비 쿠폰은 처음부터 깡은 안 됩니다. 환수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이야기부터 퍼지다 보니 받은 사람도 불안하고 쓰는 사람도 꺼려지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심지어 받았지만 안 쓰겠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좋은 정책인데 운영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에서 지급된 선불카드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수급자는 남색처럼 카드 색깔로 소득 수준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낙인 효과 논란이 터졌죠. 이건 행정의 배려 부족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시정 지시를 내렸고 지금은 대부분 색상 금액 표기가 제거됐지만 초기 설계에서 시민의 자존감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분명히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행 방식, 사용처 제한, 환수 기준, 단속 방식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운영을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혜택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안한 정책, 주면서 눈치까지 보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디서 쓰면 되고 어디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받은 쿠폰 정확히 알고 제대로 쓰면 이건 나에게 가장 확실한 생활지원금이 됩니다. 정책은 알고 받으면 혜택이고 모르고 받으면 불이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아직 쿠폰 받으신 분들 중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번 실수해도 불이익이 크지만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 득이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